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익의 싹을 자르지 말아라,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화랑새를 피고 있습니다. 매일 빠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하는 장세에서 이익을 못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올라가는 주식의 이익의 싹을 너무 빨리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익의 싹을 자르지 말고 계속 물을 주어가지고 키워라.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 모든 종목을 내가 다 커버하려고 그러고 모든 종목을 다 매매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보석이다. 좋은 종목을 투자해서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면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오면 팔아요. 그럼 조정받고 이 주식이 다시 가면은 일반인들은 여기서 다시 못 삽니다. 사야 되는데 못 사요. 왜? 이익의 싹을 10에서 20% 정도 먹었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자르면은 다시 올라갈 때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익의 싹을 빨리 자르면은 내가 새로운 종목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마음이 급해집니다. 내가 보석 같은 종목을 갖고 있었었는데 내가 그걸 샀었는데 바닥에서 샀는데 10% 먹고 팔았더니 100% 가는 장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조금 먹고 팔았더니 100% 갔다. 그리고 그런 종목, 올라오는 종목들, 좋은 종목은 10% 먹고 팔고 나쁜 종목이 있죠. 이렇게 나쁜 종목은 테마주라든지 이익이 안 된다든지 뉴스에 의해서 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빠질 때 계속 방치해가지고 마이너스 50%까지 오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전략은 뭐냐면 올라가는 종목, 즉 좋은 종목,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 물을 줘서 이익의 싹을 자르지 말고 오히려 나쁜 종목, 희망이 없는 종목, 그리고 패션이 지나간 종목들을 팔아서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전략을 써야 되는데 지금 장이 굉장히 왜 폭발하고 왜 올라가고를 아셔야지만 지금은 성공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지금 장세에 맞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저희들은 중기 포트를 꼭 짜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산저산 헤맨다는 거죠. 내가 능력도 안 되고 심지어는 이산저산 다 헤매서 올라가는 모든 종목을 내 종목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100m도 뛰지 못하는데 1000m, 2000m, 3000m 하늘을 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을 포트에 구성해가지고 매매를 금지하는 좋은 종목의 싹을 자르지 말고 나쁜 종목은 쳐서 좋은 종목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즉 척박한 땅에 씨를 뿌리지 말고 옥토에 씨를 뿌려가지고 물을 주어가지고 키워서 내가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 구성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추격해서 따라가는 장이 아니라 이렇게 불비 이렇게 에너지를 축적하고 퉁 건들기만 하면 쭉 올라올 수 있는 이렇게 에너지가 축적된 불비불명주들을 매수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요. 근데 자꾸 이격이 벌어진 종목, 남들이 다 해먹은 종목을 고점에서 매수하는 거는 지금은 성공할 확률이 떨어지는 장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지금 장은 이렇게 에너지가 축적된 종목들을 구성해서 매매하는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장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메가 트렌드, 저희 방은 메가 트렌드 방이라고 그러잖아요. 메가 트렌드가 뭐냐면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다 또는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논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 혁신, 기술의 혁신 이런 쪽, 그 다음에 구조라든지 변화라든지 그 주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요소에 초점을 두고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을 택해야 된다. 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고 미국 시장에서 지금 올라가는 종목은 어떻게 되고 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갖고 있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요새 테슬라하고 관계가 있고 애플과 관계가 있고 GM과 관계가 있고 뭐와 관계가 있다. 지금 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구글과 관계가 있다. 지금 모든 주식이 미국의 IT 업종, 미국의 자동차 업종, 미국의 소위 말하면은 메가트렌드 종목과 연관된 종목들이 상승하는 장이지 그냥 올라가는 장이 아니다. 따라서 지금은 미국에 있는 미국을 바라보고 미국이 있을 때 소위 말하면 탑다운 방식으로 매매를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장세다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메가트렌드에 초점을 두고 미래의 역사에 두고 투자한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했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자산의 버블이 일어나는 장세, 소위 말해서 과거의 투자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과거의 투자적 관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전대미문의 코로나 시대에서 투자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투자고 이전에는 전혀 이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즉 과거의 행태로 지금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졌고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고 누구도 예측 가능하지 못하고 이 장이 정말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잣대로 이 장을 봐야지 그냥 과거의 PBR 데이터, 포 데이터, 그리고 상황 데이터 이런 것 가지고 파악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버블이 일어났을 때, 즉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돈이 넘쳐나면서 시장에 자산이 버블이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해석하지 못하고 판단한다면은 지금은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봐도 이번에는 다르지 않다. 지금 상승장은 중반으로 가는 길이다. 끝이 아니라 이제 중반도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상투다, 비싸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고 ROE가 어떻다, PBR 데이터가 어떻다, PER 데이터가 어떻다 이런 과거의 잣대로 지금 시장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장은 미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기술력이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과 소위 말하면 자금을 풀어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잣대로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미국이에요. 미국의 민주당이 당선됐을 때 경제, 증시는 더 좋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조 바이든의 대통령의 정책과도 관련돼 있고
심지어는 민주당 쪽은 실리콘밸리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공화당은 오일과 관련되어 있고 민주당은 실리콘입니다. 예, 실리콘밸리고 실리콘밸리는 첨단 산업을 운영한다. AI, VR, 그 다음에 자율주행, 전기차, 풍력,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우주, 스페이스X, 우주까지 가서 이 실리콘밸리가 미국의 경제활동을 일어나게 하는 중요한 포커스다. 그래서 민주당이 있을 때 오히려 이런 쪽에 있는 종목들이 깊게 상승하고 이런 쪽에 있는 종목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하에 정책들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다면 이 시장의 패배자가 될 것이다. 즉 메가 트렌드를 분석하고 메가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포트에 구성하고 승부해야지 이산저산 헤매면서 모든 종목들을 다 투자하려고 그러고 이제 막 싹을 틔워가지고 대지를 박차고 올라오고 있는데 싹을 팍 잘라요. 어네 먹었네 10% 잘라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싹을 키워서 내가 부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지를 차고 올라오는 이 싹을 자르지 말고 대지 밑으로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테마주 이런 것들을 반등시에 매도를 해야지 오히려 떨어지는 칼날에 자꾸 손을 대고 떨어지는 칼날에다가 비중을 더 싣고 또 미련을 걸고 미련 때문에 못 나오면서 이쪽에 올라가는 거 좋은 것들은 다 보면서 이걸 사야 되는데 하면서 도저히 내가 가지고 있는 넉마주, 쓰레기 주식 또는 테마 주식, 정치 테마 주식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오히려 떨어질 때마다 자꾸 칼날에 손을 대가지고 비중이 뚱뚱해진 거예요. 뚱뚱해지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뚱뚱하지 않고 가벼우면 탈출할 수 있는데 탈출하지 못하고 뚱뚱한 몸을 유지하는 겁니다. 따라서 떨어지는 칼날을 빨리 잘라버려야 되고 탈출해서 싹을 키우고 대지를 박차고 올라오는 종목을 투자해야 되는데 거기에 투자를 못하고 항상 땅굴 파는 주식을 자꾸 나는 더 많이 사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장세는 폭발적이고 오히려 최고점을 뚫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아직도 가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데 나만 땅굴 파는 주식을 사고 있다면 그거는 투자의 관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1월달은 어떤 장이냐? 코스피 아웃퍼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LG, 현대, 삼성, SK 이런 대그룹들이 애플과 관련돼 있고 또 현대차도 애플의 어떤 그 조지아주 관련돼 있죠. LG 쪽은 전장과 전장 부품 쪽으로 간다고 얘기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삼성은 오스틴 공장과 테슬라의 부품을 납품한다고 나오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은 또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 플러스 기관의 움직임에 의해서 시장이 용수숨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하다. 코스피가 강하다. 그러나 이제는 코스닥 쪽으로 서서히 4월 7일이 선거이기 때문에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여기에 촛불을 놓고 불을 키울 것이다. 몽창 들어오는 이런 장세가 조만간에 나오게 된다. 이런 호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호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포트를 구성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세는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고요.
지금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지금 장은 바이든 시대에다. 바이든 시대에는 에너지 시장의 변화고, 여기 보시면은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든 시대는 뭐냐? 바이든 시대가 열리고 있고 바이든 시대가 맞는 거는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달라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패션이 바뀌고 있어요. 투자의 관점이 바뀌고 있다고요. 청바지 업체가 지금 유행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미니스커트로 바뀌고 있는데 나는 청바지를 입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입어도 돼요. 패션은 입어도 돼요. 손해가 없으니까. 그러나 주식시장에는 패션을 못 따라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미 코로나 시대는 가고 백신 시대가 오고 있는데 나는 자꾸 코로나 시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코로나가 뭐 어떻다, 코로나 뭐가 된다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과거처럼 상을 안 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상을 안 칠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미 패션은 변화됐고 패션의 방향은 바뀌었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는데 나는 과거에 머무르는 겁니다. 인생살이를 하면 유행은 돌고 돌죠. 근데 유행이 돌고 돌으려면 3년에서 최소 10년은 걸려야 되는데 3년에서 10년을 내가 참을 수 있느냐? 그런 분들은 못 참습니다. 왜?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패션이 바뀌었다면은 그 패션에 맞는 투자 정책과 투자 전략과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들을 내 포트에 담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시대가 열렸을 때 지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도 오스틴 공장에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금요일 날 제가 유튜브에다 올려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주목해야 될 게 FOMC의 성명 발표가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굵직굵직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너무 초점을 두지 말고 지금은 유동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지금 테슬라와 바이든 정책과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미국의 오스틴 공장에 투자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바이든 정권이 있다는 거고요. 바이든 정권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예요. 아메리카에서 생산해라 이거예요. 생산을 안 하면 아메리카에서 팔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왜 오스틴 공장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정책의 궤를 갖춰하기 위해서 삼성은 돈을 오스틴 공장에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에서 애플과 관계도 있고요. 인텔도 관계 있죠. IBM도 관계 있죠. MS도 관계 있죠. 퀄컴도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IT 공룡 회사들이 미국에 있지 이게 무슨 태평양이나 저쪽에 중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바이든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아메리카에서 생산해서 아메리카에서 써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아메리카에서 생산하면 너희들한테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아메리카에서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중국 쪽으로 기술이 유출되는 걸 방지한다. 이거는 동맹국가다. 동맹국가. 혈맹이다. 동맹이다. 왜? 안보동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보동맹. 안보동맹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는다.
중국 쪽에 중국이 우리의 기술을 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으로 아메리카,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창출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미국의 오스틴 공장에 30조를 투자하고 30조를 투자하는 것은 5나노와 3나노 쪽으로 가고 있고 3나노 쪽으로 갔을 때에 지금 퀄컴과 IBM과 애플과 테슬라와 모든 IT 기업과 생산과 플랫폼을 갖고 있고 GM 같은 회사들이 합종연행을 통해서 이 공장에서 생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GM이나 또 BMW, 폭스바겐 같은 이런 나라에서 이런 회사가 생산을 못하는 이유는 반도체 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생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자율주행이 1단계에서 5단계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 5단계까지 가고 있는데 3단계만 가도 차량용 반도체가 2,000개가 필요합니다. 5단계로 갈 때는 10,000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는데 자율주행으로 갈 때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테슬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삼성에다가 칩을 만들어서 좀 공급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자꾸 솔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미국의 바이든 정책, 메이드 인 아메리카, 아메리카에서 생산해서 아메리카에 있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미국에 있는 대형 IT 기업들한테 공급해다오라고 했기 때문에 미국의 오스틴 공장에 30조의 자금을 투입했고 그 30조의 자금에 투입됐을 때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것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는가? 이런 메가 트렌드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하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분명히 말하지만 삼성공화국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현대차에 애플이 조지아주에서 애플카를 생산한다고 해서 지금 얼마나 올랐어요? 예, 100%가 올랐습니다. 대형주가 이렇게 오르는 장이에요. 따라서 지금은 옛날적 관념에서 보면은 와 현대차가 3%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는데 요새는 17%, 20%까지 가고요. LG전자가 18% 상한가까지 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과거 행태로 지금 투자하시다가는 지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할 것은 뭐냐? 메가트렌드 관점에서 투자하시고 미국 시장을 봐라. 미국 시장. 미국 시장을 보고 미국 시장이 왜 바이든 시대가 열리고 있고 지금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고 옐런이 본통화당국에서 자산가격 풀은 대응을 어떻게 했는가. 땡큐 옐런이 재무부 장관이 됐고 재무부 장관이 되면서 미국의 청문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결론은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거고 경기가 부양되기 전까지는 테이퍼링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테이퍼링을 하지 않으면서 경기를 부양하고 심지어는 가상화폐 같은 것을 통해서 돈 세탁하는 걸 방지하면서 그런데 자금 들어가는 것을 경기의 활성화로 사용하겠다라는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출했던 옐런 정책에 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가 갖고 있는 경제 정책의 최우선순위는 경기를 탈피한다는 거죠. 경기를 탈피하는 데 있고 탈피한다는 것은 달러 약세 환경이 연출된다는 거죠. 달러 약세가 연출된다는 것은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어느 부분이 올라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금융시장에 외국인의 포커스가 되고 있고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고 오늘도 화두는 뭐냐? 오늘 종합지수를 이렇게 폭등시켰던 요인이 뭐냐 이거죠. 폭등시켰던 거는 바로 외국인이었다는 거죠. 왜? 달러 약세를 용인하겠다라고 옐런 재무부 장관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금융시장의 반독점, 아까도 얘기했지만 빅테크 기업의 규제보다는 그쪽에 있는 인구, 소위 말해서 바이든이 얘기하는 트럼프가 백인 우월주의를 통해서 흑인과 백인과 황인종을 탄압했던 것을 방지하고 지금은 실리콘밸리에 황인종, 인도족, 인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즉 흑인, 백인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흑색이든 백색이든 따지지 말라고 얘기했죠. 지금은 피부의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이 실리콘밸리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실리콘밸리가 그래요. 자유고 창이고 그렇습니다. 인도 사람이 많이 갔죠. 그래서 실리콘밸리는 활성화된다. 실리콘밸리가 활성화되는 거는 애플이 나타날 수 있고 구글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거기에서 자동차나 반도체들이 주역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수를 좀 얘기하면서 보면 말씀을 드려보면 자 보시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외국인이 얼마 안 샀습니다. 예, 기관도 얼마 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수는 68포인트가 올라가고 19포인트가 올라갑니다. 이 말은 사고 팔고 하지만은 결론은 추세는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지금은 초두로 들어가서 이익의 싹을 너무 빠르게 자르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올라가게 크게 올라갈 수 있도록 자양분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 왜? 내가 주식에 대해서 주자도 모르고 주식한 지 1년, 2년 되신 분들이 이 시장에서 모든 종목들을 다 매매하려고 그래요. 이건 욕심입니다. 욕심. 어떻게 2,500개 종목을 모두 해요. 금융주도 하고 뭐 철강주, 조선주 올라갈 때마다 계속 뒤따라가서 이것저것 다 매매하죠. 오늘은 이 산에서 헤매고 오늘은 이 산에서 함하고 내일은 저 산. 모든 종목을 다 산다는 거는 욕심이다. 왜? 지금 시장은 내가 욕심을 부리는 시장이 아니라 메가트렌드에 있는 종목을 내 포트에 구성해서 내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고 너무 빠르게 매매하는 거죠. 증권사 직원들이 그런 얘기해요. 호떡을 많이 군다고 그래요. 호떡을 많이 구면요. 호떡을 자주 뒤집죠. 그러면요. 수백 번 뒤집었는데 호떡은 익지를 않습니다. 맨날 호떡을 굵으니까 안 익습니다. 수천 번 여러분들이 호떡 꿔봐요. 단타 쳐봐요. 이익이 나는가.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장은 좋아진다. 장은 폭발한다. 유동성은 증가한다. 버블은 일어난다. 이때 절호의 찬스다. 4월달 이전 4월 7일 선거 전에 폭발한다. 이 폭발하고 있고 악재가 없다. 선거 전에 악재가 없다. 선거 전에 악재가 없기 때문에 이때 부자가 돼야 된다. 왜? 서울과 부산은 대권 교두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자금을 풀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악재를 터뜨릴 수가 없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얘기하는 거는 공매도 움직임도 연장시키고, 그 다음에 연기금의 코스닥 매수도 독려시키는, 그럼으로써 600만 동학개미군들을 나의 편으로 만들어놔야 된다. 그리고 그 표가 나에게 오기 위해서는 증권시장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올라가야지만 동학개미군들은 좋아한다. 동학개미군들이 좋아야지만 표가 된다. 동학개미군 중에 최근에 구자툰 사람들은 20대, 30대다. 20대, 30대는 민주당의 표밭이다. 그 표밭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라. 이게 전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돈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포트를 구성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익의 싹을 자르지 말아라. 대지를 차고 올라오는 이 싹을 자르지 말아라. 너무 쉽게 자르지 말아라. 자르지 말고 조정받고 다시 간다. 이 갈 때는 이 싹을 자르면은 다시 여기서 못 산다는 거예요. 못 삽니다, 여러분들은. 왜? 내가 여기서 팔았는데, 여기까지 올라왔네? 여기 올라오네, 여기 올라오네, 여기 올라오네, 여기 올라오네. 이거를 못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서 다시 그 종목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익의 싹을 짜지 말고, 좋은 종목을 포트에 구성해서 물을 주어가지고 부자가 되는 방이다.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참조해 보시고요. 요새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줘요. 예, 무료 카톡방이 있습니다. 매일경제TV 무료 카톡방 이문찬 방으로 오시면 왜 2차전지 LG화학이라든지 반도체 부족이 왜 심각한지, 그 다음에 시황, 아침에 시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오늘 움직임이 어떻게 되어 있고 왜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포인트가 뭐냐, 그리고 왜 움직이고 이걸 알아야죠. 그냥 문자 택 받아가지고 매수, 그래서 고점에 매수해가지고 이게 정말로 액기스인지 아니겠는지 또는 좋은 내용인지 또 내일까지 갈 수 있는 재료인지 아니면 오늘 피레침 맞고 떨어질 것인지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종목도 중요하지만 이 시장이 움직이고 세력이 움직이고 이 시장에 주도하는 기관의 움직임, 외국인의 움직임,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어떤 이유에 의해서 미국 시장에서 움직였고 오늘 시장에 움직였고 왜 움직였는지를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짜 점심으로 뭐 종목을 얻는 분들도 있는데 그 종목보다 더 중요한 거. 방송에 하루에 80개 종목 추천하는데요. 그거야 뭐 있죠. 저희들도 여기 원익 QNC 얘기했어요. 이제 원익 QNC 여기서 얘기했는데 오늘 올라갔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장의 핵심 세력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외국인은 어떻게 되고 있고 오늘 장을 움직이는 요인은 뭔가를 알고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카톡방, 무료 카톡방을 비밀번호를 걸어놓지 않았어요. 비밀번호 걸어놓지 않은 이유는 초창기고 그래서 많이 오셔가지고 내가 정석 투자를 배우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 오셔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은 2020년 결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가 뭐냐? 지금 투기를 하고 있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투자를 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셔가지고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님이시고요. 예, 퇴직하시고 나서 지금 2년째인데 작년에 3억 정도 벌으셨다고 합니다. 예, 여기 우리 저스틴님 같은 경우도 2020년 말이 거래일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예, 이분도 보시면은 2억 투자금 가지고 예, 전문가방에서 반토막 나서 1억이 돼가지고 저희 다 왔습니다. 근데 오늘
제 자체는 4억 8천입니다. 그러니까 2억 가지고 투자하셨는데 1억이 돼서 단타방에서 반토막 났죠. 오셔가지고 했는데 요게 4억 8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억이 원금인데 2억을 다 만회하고 오히려 4억 8천이 된 겁니다. 그럼 1억에서 투자했다면 480%가 된 겁니다. 480%. 예. 그리고 퇴직연금 관련해서 ETF도 100% 수익이 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